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나토 연합훈련이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K2 전차의 포구에서 불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3월 20일 이른 아침에 제20 기계화여단에 배치된 K2 전차는 동부 오지스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실사격을 시작합니다. K2 전차 2대가 번갈아 가면서 실사격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나토 연합훈련이 끝나고 정비할 시간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또다시 K2 전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이유는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해 동부 최전선을 지키는 K2 전차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K2 전차는 나토 연합국들이 모인 자리에서 K2 전차의 기동력과 실사격에서 단 한 발도 실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국산 K2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K2 전차 2차 계약분인 K2PL 전차의 세부적인 옵션들을 현대로템과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를 운용하면서 폴란드 전차 교리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대로템이 공개한 K2PL 전차의 옵션은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RCWS, 하드킬 능동 파괴 시스템, 차체와 포탑 측면 모듈형 반응 장갑, 포탑 상부의 반응 장갑 추가 장착입니다. 폴란드 군사 언론 디펜스 24는 현대로템에 직접 방문하여 K2 전차를 시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디펜스 24는 현대로템과 인터뷰한 내용을 디펜스 24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독일 레오파드2 전차와 실사격 훈련과 기동 테스트를 하였고 오만에서는 K2 전차 사막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은 현대로템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로템 엔지니어들은 노르웨이 K2NO 전차 그리고 중동 버전인 K2ME 전차의 개념을 만들 수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특허 중 일부는 K2EX라는 전차에 스며들었으며 K2EX 전차는 작년 서울에서 열린 ADEX 무역 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셉트 머신의 요구 사항에 맞게 만들어진 솔루션인 폴란드 K2PL, K2PIP 또는 가상의 K2A1 전차는 완성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생산에 투입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제20 기계화여단의 K2 전차 운용병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20 기계화여단은 골동품인 T-72 전차를 사용했습니다. 드래곤 24 훈련의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현대적인 전차를 보유한 폴란드는 동맹국도 새로운 전차인 K2 전차 성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드킬 방어 시스템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현대로템은 2011년에 한국형 하드킬 시스템인 KAPS를 개발하였지만 전차 주변 병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형 능동 방어 시스템 KAPS2는 적군 미사일 탐지 후 대응탄을 발사하는 데까지는 0.3초밖에 소요되지 않을 뿐더러 명중 확률도 80%에 달합니다. KAPS2는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파웰 베이다 국무장관은 3월 20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K2 전차 11대가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파웰 베이다 장관은 2024년 1분기에만 벌써 K2 전차 18대가 폴란드 육군에 납품되었다며 한국의 정보를 신뢰하며 이건 정말 유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납품된 K2 전차는 총 46대이며 이번 연도까지 납품될 K2 전차의 남은 수량은 48대입니다. 독일산 레오파드2 전차 50대를 납품받으려면 1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1년 3개월 만에 해낸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탄약 등 무기 부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웃나라 폴란드가 독일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간절히 원하는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의 인도를 독일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최근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바이마르 삼각동맹이 실은 빈 깡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전쟁터에 신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타우러스 미사일의 확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 때문에 러시아군은 군수품 창고와 탄약고, 지휘통제소 등을 모두 후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이 언급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 방산업체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500km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실사격을 본 폴란드 국민 반응 보겠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러시아인과의 대화는 한 손에는 리볼버를 다른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을 때만 생산적입니다. 다행인 게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무기를 공급받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된 최대 규모의 지상 군사 훈련인 드래곤 24에서도 유럽의 기갑전력과 처음 참여한 K2 전차는 세계적인 전차들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르클레르까지 세계 톱클래스 전차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K2 전차는 자신의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산악 기동훈련부터 실사격까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며 이제는 K2 전차의 생산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부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자국 생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노르웨이는 현대로템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생산되는 모든 K2 전차에 자국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사제 CIWS 시스템을 전부 설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게 사실상 K2NO 전차 사업은 가망성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2차 계약으로 조립라인까지 가져가게 되었고 심지어 현대로템과 4세대 전차 개발까지 참여하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3대 전차 중 하나이며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아르마타 전차는 소량만 생산되었고 그나마 주력 전차는 T-80U 전차인데 K2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은 수개월씩 앞당겨서 K2 전차를 그드니아 항구로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46대를 납품하였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상군은 전차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에이브람스는 69대, 독일 레오파드 233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PT-91 트바르디와 T-72 전차 283대는 K2 전차와 현대식 3세대 전차 도입과 병행해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 K2 전차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줘서 훈련에 참여한 연합국들을 편견을 깨기도 하였습니다. K2 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기동훈련과 사격훈련에서 우수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면서 검증된 3.5세대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